자, 9월 8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 총 약 18%, 약 19%까지 갑자기 급락을 해주고, 지금 다시 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뭔지, 조정인지 아니면은 하락의 시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200일 평균선 보이시죠? 네, 하얀색 200일 평균선에 맞춰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46K거든요. 네,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46K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하얀색 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자, 비트코인 지금이 저점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이 저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46K 뚫려버리면은 여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 200일 평균선 46K가 만약에 뚫려버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42K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죠. 발목에 사서 머리에 자꾸 팔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발목에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발목인지 이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저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저점이 아닌 고점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추세를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점이라고 지금 산다는 거는 저점 매수죠. 그냥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저점 아닐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추세가 이렇게 쭉쭉 더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고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지금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거보다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여기에서 지지선을 얼마나 잘 다져주느냐, 여기에서 얼마나 여기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조금씩 추세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은 못 먹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나중에 고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솔직히 관망하는 포인트죠. 지금 저점이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서 당장 내일 갑자기 반등이 크게 와줘서 또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 왜 안 알려줬냐, 왜 사지 말라 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기에서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아, 안 사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본인 판단입니다.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건데 저는 매수보다는 지금 관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좀 다져주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피보나치를 돌려도 지금 46K가 지금 근접해 있죠. 여기 0.5포인트에 지금 46K가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42K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서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진짜 조정의 시작이, 조정인지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은 하락의 시작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정이 왔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제가 계속 걱정을 했던 부분이죠. 오늘은 비트코인 데이. 지금 9월 7일이 중미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 통화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데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항상 이야기하죠. 호재에 어떻게 하라 했죠? 사람들의 호재에 팔아라고 얘기를, 탐욕에 팔아라고 했죠. 공포에 사서 탐욕에 매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스까지 터지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터졌다. 그러면 그 전에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 통화국이 되면서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30씩 해서 뭐 비트코인을 구매하자라는 운동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 기대 심리 때문에 끌고 왔던 이 가격이 뭐 뚜렷한 호재가 없이 그냥 단지 이 하나의 호재 때문에 갑자기 끌고 왔던 이 가격들이 나중에 이게 딱 끝나자마자 하락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딱 어떤 정해진 호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전에 한 일주일이나 2, 3일 전에까지는 다 팔아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끝이 나면은 바로 빠르게 가격이 하락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면은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하나가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보시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52,000까지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지금 엘살바도르 화폐 지정하네, 비트코인 데이 하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으니까 거기에서 차익을 얻어야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유 나중에 일단 보도록 하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거랑 비슷했던 부분이 한 곳이 있었죠. 바로 여기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자,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4월 14일이거든요. 4월 14일 언제죠? 비트코인이 최고점까지 찍었을 때.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상장한 날이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굉장히 끝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상장이 딱 된 순간부터 어떻게 됐나요? 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그거 지정을 한다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닙니다. 예전에도 여기서 상승이 시작이 됐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가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마지막까지 불을 지피는 끌고 가는 형태였는데, 엘살바도르가 마지막 법정 화폐 된다는 게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정도 상승을 했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는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했죠. 지금 46K 부분이면은 지금 해봤자 일주일 전 가격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전 가격밖에 안 되고, 우리가 왜냐면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지금 여기 이 상승했던 이 부분을 그냥 반납하는, 한순간에 반납을 해버리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꼬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왔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지금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하락의 이유는 첫 번째, 엘살바도르 호재 마감, 9월 7일날 호재가 마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호재가 마감이 되니까 사람들 뭐하죠? 수익 실현.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게 롱스퀴즈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35억 4천만 달러 규모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청산이 된 비율인데,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24시간 동안 청산된 게 이 정도입니다. 35억 달러면은 약 3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롱 포지션,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거,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게 이 정도나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7월 26일이죠. 7월 26일. 제 영상 보면 7월 26일 날 7월 26일이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쭉쭉쭉 상승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이유 때문이냐 뭐 아마존 얘기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거보다 컸던 게 어떤 거라고 했었죠? 바로 숏스퀴즈. 그때 7월 26일 날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된 게 이 정도입니다.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밑으로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청산이 되죠. 자, 청산이 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여기 영상에서 이제 알려드렸죠.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숏 커버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숏 커버링. 나중에 그거는 자세한 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겁니다. 롱 포지션,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가격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끝이 났기 때문에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마진 거래 롱으로 해놨던 사람들이 청산이 되려고 하니까 반대로 커버를 쳐야겠죠. 커버링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손실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반대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곳에도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커버링을 치다 보니까 순식간에 가격이 쭉 떨어진다라는 거죠.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엘살바도르 호재 끝났네? 이 정도만 떨어지는데 마진 거래가 갑자기 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커버링이 나오면서 롱 스퀴즈가 나오면서 그거를 더 끌고 가버린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차익 실현을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갑자기 빠지진 않아요. 이거는 뭐다? 말했던 롱 스퀴즈. 마진 거래 위로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손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반대로 그럼 숏에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커버링을 치다 보니까 롱 스퀴즈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보면은 지금 전체 거래소의 마진 거래 비율이거든요. 마진 거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비율이 이번에 9월에 저번 4월에 하락장이 있기 전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진 거래에 지금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어떻게 됐냐? 마진 거래에서 지금 비율이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순식간에.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자, 사람들이 마진 거래로 이제 많이 몰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떨어졌고 이제 상승장이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진 거래 비율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마진 거래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니까 계속 공매도 이제 오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오를 수가 있는데 공매도라는 걸 하죠. 반대로 너무 고점 같은데 내릴 수 있겠다. 공매도에 사람들 마진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마진 거래가 없었더라면 비트코인은 벌써 10만 달러를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아졌을 때 왜 차트들이 항상 높아졌을 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간중간에 올랐을 때 여기에서 너무 높은데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한다 해서 공매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현상 때문인데 지금 일단 마진 거래 비율이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쉬었다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죠. 큰 규모입니다. 정말 역대급 규모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마진 거래 쪽이 아닌 현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간다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거의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비트코인은 약 80%가 올랐습니다. 메이저 코인이 80%가 올랐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쉬어줬어야 됐다. 왜 그러냐?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마진 거래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청산 제대로 당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여기 중간에도 한번 이렇게 마진 비율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가 7월이죠. 7월 중간에 한번
크게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봤던, 네, 일단 저번에 영상 보여드렸죠.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죠. 여기 7월 26일쯤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 때 아마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청산이 됐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청산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가속화를 붙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의 신호가 아닙니다. 하락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롱 스퀴즈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호재라고 생각을 했던 엘살바도르 그 호재가 끝이 나면서 앞으로의 호재가 특별하게 없으니까 차익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롱 스퀴즈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지, 이게 하락의 신호다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약간의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46K를 잘 지지를 해준다.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잘 지켜주는 걸 본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했으니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왜냐면 42K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를 잘 다져주는지를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결론 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의 신호가 아닙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칠게요.